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 신세계 백화점의 그 종이 박스 디자인을 심볼 스프레이 툴, 심볼 도구 툴과 심볼 팔레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뭐 심볼 도구 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도구 툴에 대한 조합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심볼 툴을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 같은 모양을 저와 함께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심볼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화면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기호, 즉 로고를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형 도구 툴 누르시고요. 적당히 이렇게 타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타원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구 펜 툴을 누르고 있으면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즉 다시 말해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타원이 뾰족하게 돼서 꽃잎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세계 로고를 보시면 꽃잎이 7개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뾰족하게 된 심볼을 개체를 검정색 화살표인 셀렉션 툴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누르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중심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중심점을 하단에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원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각도는 51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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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하시면 총 몇 개 로고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 꽃잎이 나오냐면 7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약간 좀 더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좀 더 붙여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하시고 로테이트 툴을 아까 이만큼 떨어뜨렸는데 이번 좀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51도 그 다음에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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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세계 로고는 색상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컬러 값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스와치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빨간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색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로고의 어떤 그 꽃잎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삐뚤삐뚤한데요. 그것은 여기 있는 그 직접 선택 툴이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꽃잎 모양 약간 좀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이렇게 왜곡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왜곡 방법은 뭐 꼭 우리가 신세계 로고를 우리가 똑같이 그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잡아서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좀 내리고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기울일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리고 이것은 좀 올려서 약간 기형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비슷하게만 만들어서 저희가 로고로 사용을 할 거니까 심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잡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이나 컨트롤 키하고 G키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와 Shift를 누르고 적당히 좀 줄여주시고요. 그룹을 굳이 만드셔도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그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복사라든지 뭐 그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잡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단 빨간색은 놔두고요. 하나 더 Alt 키를 눌러서 밑으로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면색을 약간 좀 회색 계열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진한 색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자체를 심볼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심볼 툴을 이용해서 자, 스프레이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화면을 좀 제가 빼겠습니다. 자, 심볼 스프레이 툴을 누르게 계시면 티어러프를 빼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툴로 먼저 뿌려야 되겠죠? 심볼 스프레이 툴로 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종이 박스가 만들어질 영역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구현이 됐다고 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심볼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작업이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다가 심볼로 누르시고, 자, 스프레이 툴로, 자, 종이 박스가 될 만한 영역만큼만 이렇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좀 커지는 것도 있고 적어지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자, 이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작업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부분도 있고 좀 덜 투명한 부분. 그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큰 잎사귀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약간 좀 떨어뜨려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저랑 똑같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적당히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조금만 더 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조금 줄이고요. 여기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볼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각형으로 그려서 마스크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좀 넓은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사각형을 이렇게 사각형 툴을 눌러서 그런 다음에 적당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흰 박스에 나와야 되는 거라서 기본 면색과 선색을 이렇게 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잘 보십시오. 이 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하시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나 받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테두리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종이 박스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전에 제가 뭐였냐면 컨트롤 C를 해놓은 게 있었죠. 이것을 컨트롤 키하고 영문 키 B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뒷박스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뒤에 흰색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꽃잎들이 이렇게 있는 배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다시 똑같은 흰색의 사각, 즉 다시 말해 개체가 3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마스크를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디자인도 똑같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물론 뭐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작업을 구현을 했으면 작업이 됐을 텐데 자, 여기서 다시 자, 여기서 뭐 적당히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셔서 크기는 동일하게 약간 좀 넓게 갈까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기본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심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던 개체를 그냥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서 와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좀 크기 조정을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룹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라 무슨 색? 약간 그레이색, 즉 다시 말해 회색 톤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는 좀 진하게 갈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하나는 좀 더 옅은 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잡아서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자, 그런데 이제 테두리가 안 보이니까 컨트롤 키하고 A, B 할 때 B 키입니다. 그래서 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만 만들면 되겠죠. 손잡이는 간단하게 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 작업으로 여기다가 적당히 눌러서 자, Shift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큰 종이는 약간 백 종이가 좀 커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선의 굵기는 스트로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한 10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면색은 빼겠습니다. 면색 빼고 그러면 선색만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백은 뒷정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으로 해서 제일 뒤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로고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흰색의 로고를 복제를 하나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 물론 단축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글씨를 쓰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다가 SH
Ginseta. 자, 신세계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모양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구딕체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렇게 바꿔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 볼까요? 좀 샤프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글꼴을 찾으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꼴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신세계라는 어떤 모양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심볼 도구 툴과 그 다음에 마스크 툴,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신세계 그 백화점에 나와 있는 그 종이 박스 디자인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일부러 이 로고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뒷배경 부분에 어떤 심볼의 색상을 약간 그 회색 톤으로 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배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심볼의 색깔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또 도안을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는 이와 같은 작업을 아주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물론 뭐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번 강좌가 일러스트의 기본 강좌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부터는 일러스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약간의 어떤 중급적인 약간 좀 그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일러스트의 총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또 모르셨다면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